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스스로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어쩐지 재정적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은요? 아, 그건 정말 많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작가 루이스 헤이의 풍요 철학에 관한 글인데요.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당신이 찾고 있는 부와 행복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각과 믿음, 즉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주장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아주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막연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많이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통장 잔고랑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오, 뭐랄까 일종의 마음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음의 재무제 편안이. 그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꿰어야 할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 그건 뭔가요? 모든 변화는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아주 단언해요.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정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더 나은 직장이라든가 좋은 투자 기회 같은 거요. 그렇죠. 심지어는 로또 당첨 같은 행운까지도요. 하지만 자료는 그런 외부 조건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은 오직 당신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참 희망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 그렇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인데 내 안에 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오, 상황이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미래로 그냥 떠넘겨버리는 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현재뿐입니다. 당신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불안 속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내일부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건 사실상 영원히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거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료에 과거는 번영을 위한 훈련장이었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럼 과거의 실패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빚을 져봤다거나 투자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해요. 자산이요? 네. 당신은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돈 때문에 겪었던 아픔, 실수하면서 배웠던 교훈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당신의 힘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지금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그 선택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힘의 원천이 내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내부의 장벽을 지목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나는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아주 깊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내면에서 부를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건 뭐 누구나 있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이걸 없애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해요. 오, 어떤 거죠? 두려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적이 아니라고요? 네, 그 두려움은 사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년간 진화해온 아주 원시적이고 충성스러운 경호원과 같다는 거예요. 경호원이요? 그렇죠.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고대의 시스템이죠.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시스템이 너무 과민 반응해서 청구서를 내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이런 일상의 재정 문제를 마치 목숨에 걸린 위협처럼 다루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아, 경호원이 너무 과잉 충성하는 셈이군요. 그럼 그 과잉 충성하는 경호원은 어떻게 다뤄야 하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싸우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료가 제안하는 방법은 친절함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문제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보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안전해. 아, 이렇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경호원은 비로소 경계를 풀고 당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저항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을 겁먹은 아이처럼 대하라는 비유도 참 와닿았어요. 그 아이를 달래주면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문제가 보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거나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같은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장벽인 자격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밀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스스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아, 이게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라. 와, 이건 정말 뿌리 깊은 문제 같아요. 그렇죠. 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만 벌어야 한다거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큰 돈을 만지는 건 분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문화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자가 될 자격은 당신의 노력이나 성과, 도덕성에 대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아니면 뭐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숨 쉴 권리처럼요. 타고난 권리. 네, 당신은 가치 있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재정적 변화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해요. 내가 나 자신을 부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돈도 나를 피해간다. 뭐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 없음이라는 낡은 믿음을 깨기 위해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선언문을 하나 제안합니다. 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거나 혹은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저항감이 올라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네, 들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낡은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좋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경호원과 친구가 되고 나는 자격이 있다는 권리를 되찾는 것. 이 두 가지 내면의 장벽을 인식했다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바꿀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부터가 실전입니다. 이 오래된 믿음과 두려움을 새로운 풍요의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로 생각을 꼽습니다. 자료는 당신의 생각을 가장 강력한 재정적 자산이라고 불러요. 생각 자체를 자산이라고요? 네, 당신이 돈에 대해 하는 모든 생각이 당신의 은행 계좌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죠. 생각이 샤이샤이 맞는 나는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당장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생각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뭐랄까 정신승리 같은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는 이걸 현실 도피나 긍정회로 돌리기와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의도적인 창조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돈 나갈 때가 산더미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생각은 결핍이라는 주파수를 하루 종일 내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주파수는 비슷한 현실, 즉 돈 나갈 일을 더 끌어당기게 되죠. 반면 그 순간 생각을 의식적으로 붙잡아서 돈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온다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아, 이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내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 상태의 변화가 결국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생각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까지 깊이 심는 방법이 바로 확언인 거고요. 네, 확언은 낡은 재정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코드와 같아요. 코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반드시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합니다.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처럼요. 아, 현재 시제. 네, 잠재의식은 미래 시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아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둘째,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네, 그냥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건 힘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돈과 기회가 사방에서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 흥분과 감사를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 감정이 확언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저항이 생겨요. 어떤 거죠? 당장 마이너스 통장인데 나는 백만장자다라고 외치면 마음속의 비평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비웃을 것 같거든요. 이 괴리감은 어떻게 해결하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자료에서도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만약 어떤 확언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내면의 저항을 일으킨다면 그건 아직 당신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그럴 땐 더 부드럽고 믿기 쉬운 버전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백만장자다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나의 부를 늘리는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혹은 나는 돈을 편안하게 받는 것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는다처럼요. 아, 그건 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완벽한 확언이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틀 때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적 신념도 시간과 일관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틀고 저항감이 없는 확언으로 잠재의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군요. 이제 마음가짐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행동이 따라야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통념을 깨는 제안을 해요. 또 해봐. 네. 보통 우리는 큰 목표를 세우고 오늘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매일 2시간씩 재테크 공부, 같은 거창한 행동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러다 며칠 못 가서 지쳐 떨어지고요. 아, 작심삼일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그런 극적인 행동 대신 부드러운 재정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부드러운 행동이요? 네, 아주 작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행동의 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1,000원씩 저축하기, 투자 관련 책 딱 한 페이지 읽기,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5분간 상상하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행동들은 그 자체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복리이자처럼 쌓여서 엄청난 추진력을 만듭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 작은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뇌의 새로운 부의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 뇌과학적인 거네요. 네, 매일 돈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우리 주인은 이제 돈과 친해지기로 했구나라고 인식하고 관련 회로를 강화하기 시작해요. 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재정적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재정적 신뢰? 나는 내가 하기로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쌓이는 거죠. 이 자기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지속할 수 없어요. 거창한 계획 세우고 실패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악순환을 끊고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강요나 서두름 없이 꾸준히 흐르는 물처럼 불을 쌓아간다는 개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면의 작업과 부드러운 행동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연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종 연료이자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마스터키가 바로 감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주파수 중 하나라고 해요. 주파수요? 네, 물리학의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한다는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결핍의 주파수, 즉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해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나에게 더 많은 결핍의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더 많은 풍요로운 경험들을 보내준다는 원리죠.
청구서를 받을 때도 감사하라는 조언은 사실 좀 실천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증거인데 어떻게 감사하죠? 저도 처음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돈이 빠져나가는데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 서비스를 누릴 여유가 있었구나. 이 청구서를 낼 돈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증거로 보기 시작하자 감정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아요.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에 감사하기 어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한 입,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비를 피하게 해주는 지붕처럼 지금 당장 감사하기 쉬운 것부터요. 가진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재정적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이스 헤이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결국 부의 창조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게임이 아니라 철저히 내면의 작업이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모든 힘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가로막던 두려움을 적으로 보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무엇보다 부를 누릴 자격은 내가 쟁취해야 할 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나의 권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현실로 끌어내는 구체적인 도구로 의도적인 생각의 전환, 감정을 실은 확언,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한 부드러운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감사의 실천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결국 당신이 바로 당신 경제 경험의 창조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자료는 나는 부유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풍요로운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말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부유한 정체성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 오늘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으로 부유한 당신의 모습을 한 페이지에 자유롭게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넘어서 그 사람은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일어날까? 돈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까? 청구서를 받을 때,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들과는 돈을 어떻게 나눌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하루를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부드러운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새로운 부의 여정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